우리 몸에 필요한 규소를 얻을 수 있는 속세 발효 준비를 위해 이번에는 바닷물을 이용한 발효 방법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발효는 설탕 또는 소금을 이용한 발효에는 익숙한 편이지만 바닷물을 이용하여 발효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생소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닷물의 특성과 바닷물을 이용한 발효 방법에 관해 김용현 농업생명공학자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좀 양양 깨끗한 바닷, 동해안 바닷가인데 네. 이 물을, 바닷물을 떠서 네. 뭐 하시려고 뜨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발효를 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발효를 해? 네. 우리가 김치 같은 거 담을 때 보면 보통 소금을 활용하죠. 응. 근데 소금은 명확하게는 어떤 부분에서는 산화된 부분으로 봐야 되는데 바닷물은 한원된 그대로예요. 그리고 그 알칼리 성질이 살아 있어서 발효를 하면 미생물이 알칼리 상태에서 발효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기본적으로 환원된 발효를 얻게 되죠. 그래서 환원 발효를 하면 사람 몸에 굉장히 유익한 그런 발효를 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바닷물이 3% 정도의 염도를 가지는데 물론 3%로 발효하지는 않아요. 이걸 가지고 여기다가 젓갈 발효를 한다거나 이러면 다시 소금을 더 집어넣어서 발효를 하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은 이거는 희석해서 약 0.7에서 0.8% 정도의 염도를 가지는 상태로 해서 발효를 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원물을 3배 정도 넣는다 그러면 1% 정도 될 거고요. 3배 이상을 넣으면 7% 8% 나올 거예요. 계산해서 원물하고 얼마큼 비교를 해 놓느냐는 건데, 재밌는 건 바다에서 발효한 애들은 물질이 환원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알칼리 미생물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발효 원물상에서 단백질을 그렇게 잘 분해를 해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당에서 발효하는 건 탄수화물 쪽 위주의 발효를 하면 바닷물을 이용하면 단백질을 발효를 하는 거죠. 단백질이 작아지면 아미노산, 효소 이런 쪽 물질들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바닷물을 이용한 환원 발효를 하기 위해서 물을 취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네. 환원 발효라는 개념이 정확히 뭘까요? 산화라고 하면 그냥 화학적으로는 산소를 만나는 부분이지만 산소를 만날 수 있는 능력이 작아진다는 게 산화로 얘기를 해도 돼요. 산화가 다 이루어지면. 근데 그 산소를 만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항산화력이 떨어졌다는 거고 면역이나 이런 시스템이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환원 발효를 한다는 건 뭐냐면 산소라던가 이런 물질들을 원상태로 돌려놓는 일. 그러니까 쉽게 하면 못이 녹으면 산화라고 하고요. 녹이 빠지면 한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나이 먹은 사람들이 네. 환원 발효를 한 식품을 네. 섭취를 하면 네. 젊음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네. 일단 김치 같은 것들이 장수식품이고 건강식품이고 항암식품이고 하는 이유들이 뭐냐면 알칼리 발효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발효들을 해왔던 건 대부분 당 발효의 위주이고, 우리나라에서 오래된 된장이나 이런 건 기본적으로는 알칼리 발효예요. 그런데 그건 소금을 가지고 이용했는데 소금이 열을 받거나 이러기 전에는 산성 상태에 있다고요. 근데 바닷물은 직접적인 알칼리 상태에 있고 정말 다양한 이온들이 미네랄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단분자화되어 있는 거라서 그것들이 갖고 있는 어떤 대사작용이라든가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화학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대로 끌어올 수 있어서 바닷물 발효는 발효상에서는 아주 중요한 발효입니다. 노인뿐만 아니라 뭐 젊든 늙든 예. 다 먹어야 되는 예. 식품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생명체는 생명체로 이어진다면 그 생명이 태어난 곳은 바다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다에서 미생물
것들을 잘 받아서 그걸 활용을 하면 굉장히 양질의 발효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바닷물을 가지고 네.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발효하는 네. 모든 식자재들, 발효 원물들을 다 네. 발효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사람 몸에 소화가 안 되고 부작용을 일으킨 게 있어요. 그걸 글루타민이라고 그러는데 이 글루타민이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가지고 발효를 하면 글루타민인 단백질이 사라지고 그러면 글루타민 저항성을 없앨 수 있는 발효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단백질 발효에 아주 특화시키는 발효라서 약재 발효를 단백질로 해서 굉장히 양질의 발효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네. 참고로 김용현 원장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한약재 발효 강좌를 개설하였으며 각 주별 세부 계획은 공생농법 김용현 유튜버 채널과 공생농법 네이버 밴드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한약재 발효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강좌 참석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속세 발효 강좌 제1부 속세의 특성 및 기능성, 바닷물의 특성과 바닷물을 이용한 발효 방법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앞에서 시청하신 바와 같이 속세 발효 준비를 위한 내용에 이어서 실제로 속세를 원물로 하여 발효하는 방법에 관한 강의가 이어지겠습니다.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